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치 결혼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댓글, 개웃겨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좀 아직 그런 게 있죠. 뭐냐면, 남자가 결혼 못하면, 나이 먹고 힘들게 산다. 혼자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이 먹고 혼자 되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 보통 586 뛰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도 방송 중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이 좀 있는 분들이, 당신들도 내 나이 대보면 입장이 틀려질 거다. 내 주변에 나이 먹고 혼자 사는 사람 보니까 후회하더라. 사는 게 참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나이대 분들 얘기고, 사실 지금은 결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이 먹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쥐고 있느냐,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결혼보다 이게 더 중요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각자 도생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사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누가 결혼 못한다고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한 사람한테 결혼 안 했다고 유세 부리는 게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옥타임 들어가세요. 아니,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돈 벌고 문제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잘못해가지고 골로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남자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할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왜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남자 입장에서 큰 돈을 가지고 결혼 시장에 나오는 건데 여자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에 문제 생겨가지고 이혼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큰 손해예요.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게 데미지 세게 오고, 물론 여자한테 데미지가 오겠지만.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정말 결혼을 할 만한 좋은 여자가 없어요. 여자는 많은데 그 중에 좋은 여자가 없어. 근데 뭐하러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하게 되면 노후 대비가 안 되잖아.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저축을 못 하신 분들 많거든요. 비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혼자 사는 분들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출이 더 많아. 결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그 가계빚에 기여하는 게 커요. 왜냐,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뭐냐 하면 집이에요. 집.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과하게 받아서 들어가 사는 경우.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근데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 들어가신 분들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문제는 대출을 적당히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하게 받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절대 다수가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갚다 보면 아마 노후 대비를 못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주변에 결혼하신 분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너희도 저축하냐 하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다. 매달 원금이자에 생활비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 열심히 산 건 맞는 것 같은데 나이 먹어 걱정된다, 그런 얘기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노후 대비 해야 되거든요, 나이 먹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출가하면 자녀들한테 손 못 벌립니다. 도와달라기 못해요. 그리고 부모가 돈이 없잖아요. 부모가 상속받을 재산 같은 게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보면 명절날 부모 다 찾아뵙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능력 있고 돈 있는 부모한테만 가지. 부모가 죽고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안 가요. 안 가는 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다큐를 봤거든요. 그 쪽방촌 사시는 분들. 쪽방촌에 생각보다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요. 쪽방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굉장히 열악해요. 냉난방이 거의 없고요. 방도 좁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공용이에요.
부엌도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무지하게 덥습니다. 찜질방이에요.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제 여름을 보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 왜 많이 사냐면 방값이 싸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좀 하소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명절이라도 오히려 우울하다 그래요. 뭐 때문에 우울하시냐고 물어보면 명절날 가족들 안 보고 산 지 꽤 됐다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 아, 그러세요?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이제 PD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대답 하시냐면, 아휴, 뭐 내가 자녀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뭐 자녀도 나 보고 싶지 않겠죠, 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한테 고생시키고, 뭐, 좋은 거 못 해줬으니까. 걔네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뭐, 보고 싶지 않겠지. 내가 뭐 자녀들한테 뭐 베푼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명절 얼굴 안 보고 산지 꽤 됐다. 그런 말 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 하시냐 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나 찾아도 안 와도 되니까 잘 살고 있다는 연락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 편지 한 통만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싫으면 안 봐도 되니까 생사 여부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다는 건 아닌데 내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자식들한테 뭔가 못 해주면 경제적 지원을 못 해주면 그리고 부모 노릇을 못 하게 되면 과연 자녀들은 날 찾으러 올 것인가? 나는 좋은 부모라는 호칭을 과연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 이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혼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한테는 이혼이 안 좋아요. 특히 딸한테는 좋습니다. 여자분한테. 보통 이혼 과정에 자란 여자분들이 정서가 좀 불안해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면 부모를 좋게 생각할까요? 부모를 원망할까요? 부모를 원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못 해주니까. 부모 안쪽이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사랑도 많이 못 받잖아. 그러면 자녀가 크고 나면 오히려 키워줘서 고맙다는 얘기보다 이럴 거면 결혼 왜 한 거야? 나를 왜 낳은 거야? 이런 말 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결혼 못했다고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 무조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야 무조건 잘 산다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오히려 결혼해서 잘 사는 게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많이 노력하시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고독사 걱정하는 것보다 빚내서 결혼하면 얼마 못 가 파산 걱정을 해야 할 듯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커요. 같은 외로움이 있어도 내가 먹고 살만한 외로움하고 먹고 살만한데 적적한 외로움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있는 외로움은 정말 다릅니다. 외로운 것도 돈 좀 있어야 먹고 살만해야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주거 환경도 안 좋고 한번 생각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습니다. 둘 다 어르신이에요. A는 젊을 적에 그래도 돈 관리 잘해가지고 나름 좀 평수가 있는 집에 살아요. 집에 살면서 집에 뭔가 갖춰놓고 살아. 취미생활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운 거고 B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젊은 시절 돈을 좀 막 써가지고 나이 먹어서 힘든 일만 하는 거예요. 힘든 일만 하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몸 아프니까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집세가 가장 싼 이제 변두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안 좋으니까 뭐 덥고 시설도 열악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취미생활도 없어요. 그냥 돈 있으면 항상 하는 게 술이야, 술. 맨날 이제 길가에 술 먹고 자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럼 누가 더 힘들까요? 둘 다 외롭거든요. A나 B나 둘 다 외로운데 누가 더 힘들까요? B가 훨씬 더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노년에 힘든 건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빈곤이에요, 빈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 답이 없는 거 있잖아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 고통받지 않고 살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늦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늦습니다. 생명체는 그 어떤 생명체도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개발돼도 늦출 수 있어도 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 있어도 늙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주름 생기는 거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늙었을 때 생각을 해야 돼. 저도 늙습니다. 여기 단 한 명도 열이 없어요. 젊었을 때만 삶이 있는 거 아니야. 나이 먹어서 삶이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젊을 때 삶보다 나이 먹고 나서의 삶이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잖아. 그래서 나이 먹고 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이 먹고 나서 좀 힘든 일 하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편하게 여유 즐기며 살고 싶어요? 여유 즐기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노후 비용과 주거 비용이 많이 필요해. 일단 집이 있어야 되잖아, 집이. 나이 먹고 계속 월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집세로 얼마씩 나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한 어떤 여윳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불로소득 같은 거 뭐 부동산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같은 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일 안 하고 살고 싶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힘들게 일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돈을 모아놔야 나이 먹어서 편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젊어서 돈을 써버리면 나이 먹으면 힘들게 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 나이 먹어서 외로운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어 진짜 힘든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세월이 힘든 거예요. 지금 생활. 나이 먹고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안 좋고 먹고 살 방법도 마땅히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